핀노스터입니다. 어제 분데스리가 마지막 일정이 있었고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일정이네요. 다음 주까지 라리가 일정이 있긴 해서 저는 다음 주 라리가 일정을 끝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비시즌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 철저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까지만 구독자분들 한해서 공유방에 프리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 10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지만 두 시즌 연속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했다는 점으로도 정말 대단했던 시즌이고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아스날은 마지막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 일단 홈 경기이기도 하며, 맨시티가 혹시라도 미끄러진다면 아스날이 승점 3점을 얻었을 경우 득실차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버튼은 이번 시즌 승점이 무려 8점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후반기 구테이슨 파크에서 5연승을 기록하면서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에서는 지난 리그 10경기 0승 3무 6패로 승리가 없는 모습이죠. 아스날이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최근 트로사르가 찬스 상황에서 매우 좋은 집중력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스날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시티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할 시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며,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아스날에게 득실차에서 밀리기 때문에 목표는 무조건 승점 3점입니다. 웨스트햄은 유럽 탱든 진출에 실패했으며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상관없이 9위로 순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은 지난 19-20 시즌 웨스트햄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웨스트햄과 동행을 끝내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 8강 진출에 성공했으나 24년도 들어서 리그에서 4승 7무 7패로 리그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았고 전술의 한계가 분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재계약에 실패한 모습으로 후임 감독으로 모페테기를 선임한다고 하네요. 맨체스터 시티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극강의 승률을 자랑하며 리그 기준 지난 홈 18경기에서 단 15실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하드 스타디움이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닌 것이 지난 18경기 중 무려 12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였죠. 저는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지난 36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도 역배당을 받았던 양팀 득점 성공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햄, 쿠두스, 안토니오의 역습 능력이라면 웨스트햄도 한 골 정도는 득점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승패를 따지자면 당연하게도 맨체스터 시티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핸디캡 승리 기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2015년 암흑기에 빠져있던 리버풀의 지휘봉을 잡아 지난 9년간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많은 트로피를 따는 유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서 마지막 홈경기입니다. 리버풀 선수단은 물론 팬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감독이고 마지막 안필드 경기를 평범하게 끝낼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럽 감독 특유의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리버풀은 이미 순위 3위가 확정되었고 울버햄튼은 현재 13위이지만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적은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과 마테우스 쿠냐를 필두로 한 역습 전술을 준비할 것이고, 리버풀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9실점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실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더오버 기준점을 확인했더니 역시나 기준점이 엄청나게 높긴 하네요. 3.5 오버도 1.5대 배당이라서 망설여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리버풀의 핸디캡 승리도 기준점이나 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고요. 근데 양팀 득점 성공 배당이 1.6 후반대로 측정되었고 이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느껴져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경기는 첼시와 본머스 경기입니다. 포체티노 첼시는 후반기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쿠쿠렐라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력이 정말 좋아진 모습인데요. 직전 경기 팀의 주장인 리스 제임스가 멍청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한 부분은 아쉬우나 말로 기스토가 복귀하기도 했고, 기스토가 리스 제임스가 없을 때 그 공백을 완전히 지워줄 정도로 잘했었기 때문에 제임스의 퇴장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라울라 감독의 본머스는 개막 이후 9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던 팀이지만 10라운드 이후부터 좋은 성적으로 현재 리그 11위를 기록 중이며, 도미닉 솔랑케가 리그 19골로 늦게나마 포텐이 터졌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충분히 많은 수확이 있던 시즌입니다. 첼시는 후반기 좋은 성적으로 리그 6위까지 올라왔으며 마지막 일정 결과에 따라 유로파 리그 진출이 가능한 순위인 리그 5위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첼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브라이튼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으며 이번 맨유전이 데제르비 감독이 브라이튼 감독으로 치르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6위를 기록하며 유로파리그에 진출했던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뉴캐슬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다크호스로 거론되었으나 너무나도 많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고 3월 A매치 이후 리그 9경기에서 1승 3무 5패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승을 기록한 것도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기록한 1승인데 당시 빌라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체력 관리에 큰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최근 브라이튼의 경기력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맨유는 직전 뉴캐슬과의 마지막 올드 트래포드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맹활약과 아마드 디알로의 리그 데뷔골이 터지면서 3대2 승리를 기록했고 유럽 대항전 진출을 희망하는 뉴캐슬의 발목을 잡은 모습인데요. 테나흐의 맨유는 리그 14패로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리그 패배를 기록했으며 득실차는 현재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맨유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리그 순위로 유럽 대항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 가지 희망이라면 FA컵 우승인데 그 상대가 맨시티이죠. 맨유의 상황이 그렇다 쳐도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은데 맨유가 3배에 가까운 역배당을 받았다는 점에서 맨유의 베팅할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무승부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하게 맨유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순위로 추천드릴게요.